안녕하세요. 따뜻한 나무입니다. 먼저 제 리모델링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도록 열심히 편집해 보겠습니다. 저번 리모델링 영상을 보시고 질문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주방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은 저희 주방 싱크대 구성과 인테리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금액도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케아 주방의 선택과 주문부터 설치 과정을 알아두시면 좋을 팁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사용 후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주부의 마음으로 오늘도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주방의 구성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방을 확장했고요. 이렇게 완벽한 디귿자는 아니지만 여기 아일랜드 하부장까지 해서 떨어진 디귿자 형식이고요. 이 식탁까지 하면 이렇게 미음자 형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하부장은 이케아 제품이고요. 상부장은 사제 제품이거든요. 하부장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수전에 가까운 자리에 정수기를 설치했고요. 밑에 서랍에는 매일 먹는 영양제를 두었거든요. 영양제 먹는 걸 잊지 않으려고 식탁 위에 보이는 곳에 올려놓으면 지저분하고 또 지저분한 게 싫어서 다른 장소에 수납을 하면 깜빡하고 안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수기 밑에 두니까 물 마실 때 맞다, 약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바로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수납하길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 서랍에는 쓰레기통이 여기 있어서 쓰레기 봉투부터 자질구레한 것들을 넣었고요. 옆에는 이렇게 수전과 싱크볼이 있고요. 개수대에서 그릇을 헹궈서 바로 옆에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옆에 식기세척기를 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조리대로 사용하고요. 여기가 인덕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인덕션 밑에 서랍은 조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열면 조리 도구들을 다 여기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매일 쓰는 정말 매 끼마다 쓰는 그릇들만 여기다 수납을 했고요. 나머지 접시들은 저 위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서랍도 매일 쓰는 냄비, 매일 쓰는 식기 세정제, 그리고 인덕션 세정제거든요. 여기 가까운 곳에다 두었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게 정말 편한데 양념 서랍이거든요. 요번에 주문하면서 저는 30cm로 주문을 했어요. 제가 전에 썼을 때는 요거 반만한 크기였어요. 15cm 정도였는데 이거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30cm가 저한테는 정말 적당한 것 같아요. 밥통하고 식탁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식사할 때 세팅하기 편하도록 제일 가까운 쪽 서랍에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포크, 그리고 주걱하고 수저 받침대까지 이렇게 이쪽으로 수납을 했고요. 그 밑에는 쿠킹 호일이나 랩처럼 이렇게 긴 것들을 수납을 했고요. 그 아래는 지퍼팩하고 일회용 장갑하고 행주 같은 것들을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는 무거운 냄비하고 이렇게 프라이팬 같은 것들을 넣었고요. 그 옆에는 이게 통서랍이거든요. 그래서 좀 길고 큰 것들을 이렇게 텀블러나 병 같은 이런 것들만 이렇게 모아서 수납을 했고요. 그 아래쪽도 역시 무거운 냄비하고 저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하부장에는 커피나 티를 준비할 수 있게 여기는 캡슐들, 그리고 여기는 차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서랍은 베이킹 소다나 뭐 이런 좀 무거운 것들, 세제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이쪽은 아이들 과자나 간식거리들이 있고요. 아까 보시면 저쪽에 있는 얇은 속서랍이 2개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두께가 좀 두꺼운 것도 있어서 두꺼운 서랍을 하나 넣어서 음식을 이렇게 2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식탁 의자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일회용품이라던가 쟁여놓고 가끔 꺼내 쓰는 것들을 넣어놨고요. 이렇게 지퍼락이나 이렇게 일회용품. 이쪽 아래도 살짝만 보여드리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같은 사이즈 서랍이라도 이케아 서랍이 국내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높이가 국내산보다 7cm가량 높고요. 여기 보이시는 걸레바지 높이가 국내산 제품보다 낮기 때문에 그만큼 서랍의 공간이 넓어져서 가로가 같은 600 사이즈라고 해도 더 크고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이케아 주방은 이 서랍형이 제일 안쪽 끝부분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한눈에 모든 수납이 보이기 때문에 수납의 정말 끝판왕인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판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무늬의 멜레콜라라는 상판으로 했고요. 다른 원목 상판은 이렇게 마루 모양으로 선이 좀 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선이 없는 무늬의 상판으로 선택했고요. 이 제품을 좀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연결 부위가 어색하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연결 부위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요. 가까이에 갔을 때도 이 정도는 저는 괜찮았어요. 빌트인 콘센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상판에 이런 콘센트를 넣고 싶으시면 실측 서비스 받으실 때 몇 개를 어디에 설치하고 싶다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설치를 하려면 상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플러그에 이렇게 커피 머신, 토스터기 이렇게 붙여놓고 사용하니까 편하더라고요. 이쪽 벽면에는 이렇게 콘센트가 2개가 있어서 제일 끝쪽에 하나만 설치를 하였고요. 저는 2구짜리로 했는데 3구짜리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검색창에 빌트인 콘센트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콘센트가 나오니까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설치한 이 콘센트는 2개에 11만 8천 원 지불하였습니다. 이 콘센트는 이케아 제품이 아니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사재에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디귿자 하부장 금액은 배송비와 설치 비용 포함해서 482만 2천 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케아 하부장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상부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부장은 사제 제품이고요. 실측 서비스 받을 때 기사님이 이케아 상부장의 무게가 타사 제품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시멘트 벽이 아니면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고 사제 가구 업체에서 주문 제작한 거고요. 하부장을 손잡이 없는 디자인으로 했기 때문에 상부장도 마찬가지로 손잡이 없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하부장 패널 색깔하고 상부장 패널 색깔이 같은 화이트지만 화이트도 종류가 많아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선택한 화이트 컬러가 정말 똑같이 딱 맞았어요. 세로로 여는 여닫이문 스타일보다는 저는 이렇게 가로로 해서 위로 여는 스타일이 좋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고요. 요즘 상부장 없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옛날 아파트는 팬트리가 따로 없어서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인 가족 살면서 최소한 이 상부장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깔끔하고 넓어 보여서 저는 만족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이 아랫부분은 잘 사용이 되는데 2층에 있는 장은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의자를 끌어다가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는 것들만 넣어놨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게 이쪽에 있는지 저쪽에 있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다 열어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에 리모델링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더니 가구 업체를 알려달라고 되게 문의가 많으셨어요. 제가 가구 업체 사장님께 혹시 유튜브 보고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면 신경 좀 써달라고 문자를 그래서 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인덕션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지금 후드가 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후드가 숨어 있고요. 이거는 한샘 제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을 좋아해서 상부장이 쭉 연결된 것처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천장 부분을 마감하는 몰딩이 없잖아요. 제가 여기에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싶어서 몰딩을 빼달라고 했고요. 그 대신 천장에서 5cm 정도 띄어서 설치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렇게 하니까 몰딩으로 마감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케아에 있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하려니까 생각보다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라인 형식으로 된 간접 조명이 있는 거예요. 리모컨으로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서 편하고요. 길이도 원하는 길이까지 자를 수 있고요. 양면 테이프가 쭉 붙어 있어서 이렇게 붙이고 싶은 부분에 붙이기만 하면 돼서 설치도 간단하더라고요. 금액은 42,500원 줬고요. 검색창에 라인 조명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종류의 이런 스타일의 조명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렴한 금액에 예쁘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부장 금액은요, 후드 포함해서 1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식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에 리모델링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지도 않았고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이 식탁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으셔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탁하고 의자는 세트가 아니고요. 제가 따로따로 주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식탁이 마음에 들면 의자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의자가 마음에 들면 식탁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식탁은 이 벽면과 끝선을 맞추려고 제가 여기 식탁 자리를 800을 띄워놓고 여기 아일랜드 하부장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800 사이즈에 마음에 드는 식탁이 있더라고요. 식탁 사이즈는 1800에 800 사이즈고요. 금액은 27만 9천 원입니다. 화이트라 잘 닦이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잘 닦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자는 디자인도 중요한데 저는 의자가 편한 게 중요하거든요. 식탁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끼리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편안한 의자를 찾고 싶었고요. 아무리 편해도 또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저는 절대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또 새로 인테리어한 저희 주방과 잘 어울리는 의자를 찾으려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검색하고 찾아 헤매다가 제 니즈를 다 충족시켜주는 의자를 마지막에 발견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이 의자는 원래 다른 식탁하고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그 세트로 구성된 식탁이 저희 지금 이 식탁하고 비슷한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상판이 이렇게 세라믹 상판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리석 무늬 같은 세라믹 상판의 차가운 느낌이 싫어서 의자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게 세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인데 의자만 판매하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4개만 별도로 전화로 주문을 한 거예요. 이 의자 4개의 금액은 4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원목 컬러 2개가 비슷해서 다행히 세트는 아닌데 세트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주방과 컬러가 분위기가 잘 맞아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여기 창 바로 뒤에가 바깥 경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세탁실이 보여요.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서 이것도 그냥 제가 시트지로 붙이고 그리고 패브릭을 사용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내고 싶어서 이렇게 가랜더로 가려봤고요. 사실 이 가랜더는 10년이 넘은 거예요. 제가 리모델링 전부터 사용하던 건데 그냥 이런 거는 패브릭이라 빨기만 하면 깨끗하기 때문에 정말 오래 써도 멀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념통은 워낙 유명한 제품인데 저희 주방하고 컬러가 잘 맞아서 너무 좋고요. 이 티스푼 통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덕션은 화이트여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렇게 변하지 않느냐, 사용하기 부담스럽지 않느냐 물어보시던데 오염물질이 정말 잘 지워지고요. 불편하지는 않아요. 얼룩 지우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궁금해 하시던데요. 이게 탄산수 제조기예요. 저희가 탄산수를 매일 마시다 보니까 플라스틱 병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버릴 때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탄산수 제조기를 알아봤는데 이 제품이 평이 좋더라고요. 이게 전기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원하시는 곳에 두고 사용하시면 돼요. 맛은 솔직히 저희 가족들은 모두 트레비보다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품 중에 협찬 상품은 단 한 가지도 없고요. 모두 내돈내산입니다. 정말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집 주방 구성과 인테리어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정말 힘들다는 이케아 주방의 선택과 주문부터 설치 과정을 알아두면 좋을 팁과 함께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사용 후기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케아 주방은 아시다시피 모든 걸 하나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제가 다 하고 보니까 크게 선택해야 할 사항은 5가지더라고요. 꼭 이케아 주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주방은 이 5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니까 일반 주방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방 가구의 디자인을 제일 좌우하는 앞판 패널을 선택하셔야 해요. 패널이나 손잡이를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 주방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매장에 들르셔서 쇼룸을 보신 후에 원하시는 스타일을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제 영상 중에 1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가격대별로 쇼룸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매장에 들르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패널 디자인에 따라 저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손잡이가 있는 디자인을 하실 분들은 이 패널과 어울리는 손잡이까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선택한 패널의 이름은 복스토르프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하실 선택은 이 조리대입니다. 이케아에서도 싱크대 상판의 종류가 많거든요. 이렇게 원목 스타일로 하실지 아니면 대리석 스타일로 하실지 장단점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목 상판을 선택하실 분들은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용 후에 물기를 마른 걸레로 열심히 잘 닦아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싱크볼이에요. 이케아에서도 이렇게 싱크볼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케아 싱크볼 사이즈가 타사 제품들보다 가로가 한 5cm 정도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회사 제품으로 하려고 골라놨었는데 싱크볼하고 수전을 이케아 제품으로 하지 않으면 상판을 이케아에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업체 제품으로 별도로 시공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상판만 별도로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원목 상판은 이케아 제품이 워낙 유명하고 좋은데 대리석 종류의 상판은 솔직하게 이케아 제품보다는 타사 제품이 더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목 상판에 로망이 없으신 분들은 일부러 타사 제품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목 상판이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작지만 이케아 싱크볼 중에는 제일 큰 이 노르센 싱크볼을 선택했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보니까 사각 디자인이고 그래서 그런지 작은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지금까지 3개월 사용했는데 사용해 본 결과는 싱크볼 사이즈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수전이에요. 이케아 수전은 샤워 기능이 없어요. 샤워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디자인이 이런 식이고요. 이렇게 된 디자인만 샤워 기능이 있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처럼 심플한 디자인은 샤워 기능이 없어서 타사 제품을 하고 싶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과 싱크볼은 이케아 걸로 해야지만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였고요. 제가 3개월 사용해 보니까 다른 건 불편한 게 없는데 샤워 기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살이 이렇게 한 줄기로 3개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이 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이렇게 뽑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후에 이렇게 탁 놓으면 거의 타사 제품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좀 이런 식으로 살짝 남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품 하자인가 했는데 원래 이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가구의 구성이거든요. 어디에 뭐를 배치하실지, 싱크볼과 인덕션의 위치, 그리고 식기세척기나 오븐 같은 전자제품의 위치,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양념 서랍을 하실지 그런 위치를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서랍형으로만 다 하실지 아니면 이렇게 여닫이 문에 수납형으로 하실지만 결정하시면 모든 선택사항이 다 끝이 납니다. 얘기가 길어져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첫 번째, 가구의 앞판 패널과 손잡이 디자인, 그리고 두 번째, 이 조리대 상판, 원목 무늬로 하실지 대리석 종류로 하실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싱크볼, 네 번째, 수전, 5번째, 가구의 위치와 구성. 이렇게 5가지만 결정하시면 모든 선택사항이 끝이 납니다. 모두 선택하셨으면 실측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실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 실측 기사님이 어느 정도 구조나 이런 순서 같은 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도 해주시더라고요. 실측 서비스는 12만 원의 유료이지만 주문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 후에 그 비용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케아 주방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하부장이 국내 싱크대 하부장보다 높이가 조금 높아요. 제가 측정을 해봤더니 전에 쓰던 국내산 싱크대는 바닥에서 상판까지 높이가 86cm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설치된 이케아 하부장은 93cm더라고요. 약 7cm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래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치한 첫날은 조금 높구나 이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높이 때문에 불편하진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쇼룸을 구경할 때 왜 이 높이가 높다는 걸 느끼지 못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쇼룸을 구경할 때는 신발을 신고 구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설치를 하고 집에서 맨발로 보니까 살짝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쇼룸 구경하실 때 신발을 살짝 벗고 높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실측 서비스 나오신 분이 모든 실측이 끝나고 주문을 넣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길게는 1달에서 2달도 기다리셔야 되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하셔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 싱크볼하고 이 40cm 서랍장이 없어서 1달 조금 넘게 기다려서 설치를 했거든요. 저는 다행히 리모델링 날짜를 좀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기다려서 제가 원하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변경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셨고요. 저처럼 2가지 제품이 없는 경우는 드물고요. 훨씬 많은 종류의 제품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여유 있게 주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노르센 싱크볼하고 이름도 어려운 멜레콜라라고 하는 이 상판이 인기가 많아서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들어올 때까지 그냥 무한정 예고도 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쯤 들어오는 날짜를 대충이라도 알 수 없냐고 문의를 해도 직원분들도 다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케아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주문이 끝나고 설치 날짜를 예약을 하시면 설치일 하루 전날 모든 물건이 박스로 이렇게 배송이 와요. 그럼 이렇게 물건을 쌓아둘 곳을 한쪽에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하실 때 생각보다 많은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상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집안에서 절단을 하시고 조립을 하시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 가구 먼지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짐이 있는 상태에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나무를 자를 때 저는 약간 빵 굽는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냄새가 진짜 고소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를 쓰긴 하나보다 하고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설치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귿자로 하부장만 이케아에서 설치를 했는데도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현장 상황에 따라 설치를 하다가 설치 후에 부품이 간혹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걱정하실 게 없는 게 남는 부품은 그대로 박스채 두고 가시면 매장에 가셔서 반품 요청을 하시면 바로 반품 처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판 길이가 186cm하고 246cm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대한 길이를 맞춰서 설계를 해도 절단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판이 항상 남게 돼요. 그거를 설치 기사님들께 말씀드려서 두고 가시라고 하시면 두고 가시거든요. 저는 이 이케아 상판이 너무 튼튼하고 좋아서 다 남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조 테이블 보이시죠? 이게 이케아 조리대를 설치하고 제일 크게 남은 상판이거든요. 이케아에 가시면 이렇게 테이블 다리만 따로 팔아요. 이게 하나에 5,000원씩이거든요. 다리 4개 해서 2만 원에 구입했고요. 이렇게 조립해서 세탁실에 놓고 지금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2만 원 들인 테이블 치고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작은 조각들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화분을 많이 키우시는데 화분 받침대로 쓰신다고 가져가셔서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상판 남은 거를 버리지 마시고요. 이케아에서 별도로 판매하는 테이블 다리가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작은 테이블이나 보조 책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영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전처럼 제가 최대한 빨리 대답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른 인테리어 영상들도 시간 나는 대로 빨리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